겨울, 말하지 못한 마음, 말없이 품고 있던 비밀, 그리고 그녀의 오해. 사람은 말하지 않는 마음보다 말하지 않는 진실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마음도 같이 얼어붙는다지만 그 얼음장 밑에는 사실 얼지 않은 물의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너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세탁소엔 은은한 믹스커피 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맡겨둔 겨울 코트를 찾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거울을 2번이나 보고 커피 믹스를 하나 더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프신 건가? 한 번은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며칠 뒤 늦은 저녁 집으로 가는 길 세탁소 맞은편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잠시 후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무심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거기 단정한 남자분이 왔더라고요. 누구인지 같이 왔더라고. 젊은 여자가 막 웃으면서 팔짱도 끼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나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자요? 그래. 20대 중반쯤? 머리 묶고 눈웃음이 예쁘던데. 아직 미혼 같더라고.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적극적이야. 근데 둘이 웃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았어. 남사친 여사친은 아닌데 좀 엄청 다정했다니까. 나는 웃는 척을 했지만 속은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에 앉아있던 나는 괜히 구석에 놓인 믹스커피 박스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 뭘 그렇게 기대한 거니? 그냥 손님인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도 이젠 문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요 며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옷 찾으러도 못 왔네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뭔가 불편하셨다면 혹시 그날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저랑 같이 온 여자분에 대해서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진도 보여주고 팔짱도 끼고 두 분이 마음이 가까워 보였다고요. 그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졌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 제 여동생이에요. 제가 후원하는 임시보호소에서 일하는 복지사입니다. 후원이요? 아, 네. 퇴사하고 나서 아내가 생전에 하던 걸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 편지랑 사진을 전해주러 온 거였어요. 아내는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늘 아이들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놀이동산,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심지어 쇼핑몰 입구에서 버려졌다는 짧게 적힌 설명과 이름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독 추운 겨울에 많이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전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아이들만 보면 꼭 그녀의 어린 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이런 건 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좋다고요. 오다가 안 오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요. 아이들은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다고 말한다고요. 후원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부모처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 어딘가가 먹먹한 감정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조금밖에 보지 않고 전부인 줄 알았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괜한 상상에 마음을 쓰며 닫아버렸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슴 한편이 서서히 녹는 걸 느끼며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요. 들켰네요. 참, 편의점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아이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편지에도 그런 말이 있더군요. 후원자님, 산타처럼 몰래 다녀가 주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 한 깊은 곳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좀 친근하게 구는 스타일이라 주변에서 자주 오해를 해요. 게다가 제가 슬쩍 당신 얘기를 했더니 그 녀석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진짜 관심이 있으신지 테스트 해봐야 하지 않겠어, 오빠? 그 말에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커피포트를 천천히 열고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해는 좀 했어요. 솔직히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 덕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가 따라온 시선을 피하지 않고 커피포트에 물을 붓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산타처럼 몰래 다녀간다는 후원자님이요. 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믹스커피 하나를 꺼내며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어른한테도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말없이 와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은 채 커피 스틱을 종이컵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지나간 비처럼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이젠 그 비가 좀 천천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의 그 말 한마디에 무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었던 나의 표정이 다시 생기 있게 피어오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커피 타드릴까요? 오늘은 조금 진하게요. 네. 나는 그제서야 커피포트에 전원을 켰습니다. 사람 마음은 작은 오해에도 쉽게 얼어붙습니다. 특히나 겨울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 애써 피어올린 마음이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끝내 돌아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를 그저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심은 차마 들여다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친절과 웃음 너머엔 말하지 못한 사람과 잊지 못할 기억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물러서던 그 마음이 가장 깊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말 대신 행동으로 건네봤습니다. 그걸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때 우리의 겨울도 덜 추웠을지도 모릅니다. 진실한 마음은 겨울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함을 전한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